검은 넘어갈게요. 검은. 검은 10, 11, 12, 13, 14.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려나? 검은 할게요. 검은은 이제 어둠을 상징을 하죠. 암속성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검은은 이제 목이 마르네. 말이 많습니다. 검은 클 것자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썼죠. 문이 크다라는 얘기죠. 개요 및 기본 성격 그랬는데 분석과 언어의 하신이다 그럽니다. 상징으로는 입을 뜻해요. 그리고 큰 문을 뜻하고 어두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뭔가 한다라는 거고 어두운 속에 있는 것을 분석을 잘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12구설을 주관하고요. 의심이 많습니다. 왜? 어둡잖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저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어두운 밤중에 길 가다가 뭐가 움직이면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의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심을 갖는, 주로 의심, 검은이 있으면 의심, 그리고 잘 따지는 거죠. 12구설을 주한다 그랬잖아요. 잘 따져요. 왜? 그걸 따져야지 내가 이게 궁금해하는 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오행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토, 신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수, 기토, 신금 뭐예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신기, 그죠? 생각나요? 개신기.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축토가. 그러면 개신기를 해서 이건 축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축토는 원래 이제 겨울의 끄트머리잖아요. 수의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어둡고 얼어있고 축축하고 뭐 이런 거죠. 핵심 키워드 노력형이고요. 팩트 폭행을 잘합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뛰어나고요. 임기응변, 완벽주의 이런 것이 이제 좋습니다. 검운이 명궁에 있거나 복덕궁에 있으면 분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검은은 그리고 이렇게 오행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 것만 안 해요. 그래서 검은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야매, 야매, 복합 이런 거 잘합니다. 종합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이런 거 종합이죠. 근데 야매 종합병원 이게 합쳐지잖아요. 병원은 내가 병원을 운영하긴 하는데 의사는 아니야. 이해되죠? 종합병원 야매 합쳐지니까 병원을 운영하지만 내가 의사는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법적으로 가능하죠? 예, 이걸 얘기를 합니다. 복합적인 거, 야매, 그래서 부적 같은 거 쓴다거나 또는 자격 없이 어떤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검은성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검은 대안을 만나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이 할 수 있어요. 복합적인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네, 추리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매우 섬세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조언이나 충고를 잘합니다. 다음으로 임기응변이 능하고 보수적이지 않고 개성이 뚜렷합니다. 검은은 정말 이렇게 말도 잘하고 분석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데요. 대부분 구설을 주관하죠. 단점은 12구설. 팩트 폭행을 잘하죠. 전곡을 찌르는 말이 화근이 돼서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쉽습니다. 의심과 질투가 많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스스로가 고통을 자초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처음은 좋으나 끝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선길후흥 그랬는데요. 초선정확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태양과의 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태양이 임묘하면 검은의 의심이 깊은 사색이 되고 독설이 논리적인 설득으로 변해서 외국까지 명성을 떨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은은 항상 태양을 삼방사장에서 만나거든요. 검은은. 그리고 검은은 항상 부처궁에 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검은이 어두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태양 빛이 밝으면 그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태양 검은 그러면 관계가 이제 태양이 밝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 낙함하면 어둠이 짙어져서 의심과 질투가 심하고 하는 일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 신체에 그랬는데요. 냉철한 달변가라고 해서 인상이 눈빛이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편입니다. 상대의 단점이나 정곡을 찌르는 분석력이 외모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센치한 느낌? 센치한 느낌? 예, 날카로운 느낌? 엣지 있는 얼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보면 조금 차갑거나 엄격해 보일 수 있겠죠. 말솜씨, 입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은 되게 잘하겠죠. 근데 말 못할 때도 있어요. 타라가 있다거나 막 이런 거, 영성이 있다거나 이런 거, 막 말을 못할 수 있겠죠. 표정이 아주 풍부하고 목소리가 뚜렷하고 논리적이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세심하며 거칠어보다는 실속이 있고 정갈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학구적이고 냉철한 전문가의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랬죠. 체형, 키는 중간 정도고 묘왕지에 있을 때, 태양이 묘왕지에 있을 때 살집이 적당히 있고 당당해 보이고 태양이 함지에 있을 때는 다소 왜소하거나 외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검은 이제 좀 검은이 명궁이면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겠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화를 보고 그래야지 잘생겨지겠죠. 신체 부위로는 입을 상징을 하고 소화기를 상징합니다. 입, 혀, 치아를 상징하는데 치아는 대체적으로 무곡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오행상 기토에 해당하여서 비장과 이장, 소화기관을 관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전태궁에 있으면 자궁질환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위도 얘기를 하겠지만 입과 관련된 모든 질환을 얘기를 하거든요. 검은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자들한테는 자궁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관지도 논하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기침, 천식, 인후염, 호흡기 계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요. 배설기관인 신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있어서 기관지 폐질환, 말을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후염, 천식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소화기관이 예민한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병이라든지 비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식습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성을 볼 때는 눈병이 걸리기 쉽거나 심하면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성질환, 적선직업, 말을 무기로 하는 직업 뭐 있죠? 변호사, 외교관, 교수, 언론인, 방송인, 상담가. 여기 상담가에서 역술인도 포함이 됩니다. 뭐 음살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향이 있다거나 이러실 경우에 이제 조금 팩트로 이렇게 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석, 기술력 분석, 언어, 심리 분석, 기획,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토가 있어서 토목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검문이. 이런 거 말고 심리 기획, 컨설팅, 말하는 거, 입으로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입과 관련된 직업, 요식업, 가수, 성우, 교육자, 컨설팅 이게 다 포함이 되죠.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의학업 그랬는데 이거 야매예요. 야매. 종합병원 경영. 이게 물론 약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식품 파는 거 이런 것들. 약사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 없이도 하는 게 검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강식품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고군분투한 뒤에 재능을 꽃피우는 대기만성형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이 부분은. 기둥조합의 특징, 보필 창곡을 볼 때 검은이 까칠한 것들이 창곡을 보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조언을 하고 획득 폭행도 우아하게 할 수 있어서 교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필이나 창곡을 봤을 때 굉장히 좋겠죠. 근데 굳이 찾아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검은은. 살성을 볼 때는 별로 안 좋습니다. 화성 영성을 보면 입만 살아있는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급한 말로 화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경향탈화를 보게 되면 복잡한 감정 문제와 뼈 있는 독설로서 관제구설이나 이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탈화가 되게 좀 안 좋게 작용하면 심하게 안 좋은 수가 있어요. 공망성, 지공직업, 힘든 일이 증가하고 좌절을 겪기 쉬우나 정신적인 탐구에는 유리합니다. 거양화라는 격국이 있어요. 거양화. 거문과 경향과 학위를 보면 이제 거양화 그러는데요. 종신엑사 그럽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경양 화기가 아니고 화성이죠. 죄송합니다. 화성. 고쳐놔야겠네. 화성이에요. 화성. 거양화, 경양화성. 여기는 거양화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났지? 아, 저 밑에 내려가면 또 거양화가 또 나오네요. 네, 거양화가 화기에서 희기가 왜 안 나오지? 희기를 옮기다 말았네. 다시 할게요. 거양화 이제 종신엑사 그러는데요. 거문은 어두운 동굴이를 얘기를 하죠. 거문 어둡다. 플러스 경향 한 곳에 집중. 그리고 화성 불났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두운 곳에 어두운 동굴에서 한 곳에 집중해서 불을 피웠어요. 연기만 자욱하죠. 고생하겠죠. 이것의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용접. 어두운 거 쓰고 한 곳에 불 지지죠. 거양화 종신엑사가 되면 제일 잘 맞는 직업이 용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양화가 형성된 사람은 직업으로 용접을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팁이에요. 희기가 있네. 사화를 보면 이제 신금을 보면 거문이 화록이 됩니다. 말솜씨가 유창해져서 말로서 돈을 벌고 설득력이 좋아져서 교육이나 영업에서 대성합니다. 다음 문창 화기를 같이 보면 문서나 계약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거일 곡창 그래서 문창 화기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창 화기를 같이 만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은 학원, 검은도 학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다거나 지위가 오르고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검은 학원. 그리고 검은 화기, 구설수의 결정판이죠. 말실수를 하거나 말로 인해서 큰 다툼이 생기거나 애기치 못한 곤란함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애나 육친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기가 쉬우니 침묵은 금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희기 그랬는데요. 좋아하는 거 화록, 록존 그리고 또 뭐 좋아해요? 화학원 좋아하죠. 여기는 안 써놨는데 과문재성 좋아합니다. 화가 창곡, 용지봉과 계월이 있으면 말에 권위가 생기고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식해지겠죠. 문창문곡 좋아합니다. 표현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이제 싫어하는 거 경향과 화성 싫어합니다. 거양화 종신엑사가 돼서 자충수를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거양화 종신엑사 되는 것이 어두운 동굴에서 불 피워가지고 아이고 불 좀 피웠더니 불은 안 붙고 연기만 가득하면 고생이 많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양화 종신엑사 그러는데 고생만 많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동굴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 불이 나다가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양화 종신엑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뭐 추천한다고요? 용접. 어두운 가면 쓰고 어두운 가면이나요? 이렇게 보호구 쓰고 어두운 곳에서 불빛 팍 하니까 연기도 나지만 용접을 잘하더라. 용접공 하면 딱 좋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레이저를 다루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것도 고양화 종신엑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청곡 싫어합니다. 거문의 투덜거림이 2배가 됩니다. 청곡을 만나면. 파군을 만나면 감정적인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운에서 파군 만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고진 가숙을 만나면 거문이 말도 삐딱하게 하는데 고진 가숙까지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지기도 합니다. 고진 가숙을 만난 거문은. 본각이나 살성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본각은 원래 테크닉을 얘기를 하거든요. 화려한 테크닉인데 살성을 봤으니까
욕을 찰지게 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공겁은 기륭이 반반입니다. 이제 희귀 여기까지 하고 보너스 팁 거무는 이건 이제 애호라는 건데요. 뼈 때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거무는 어두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그 능력을 남 비방하는 데 쓰면 구설이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면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문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죠. 자, 궁금한 게 있다 1번, 궁금한 게 없다 1번, 궁금한 게 있다 질문. 1번 이제 1번으로 합시다. 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궁금한 게 없으면 1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올리세요. (1번) 궁금한 거 빨리. 오늘 몇 분 할 수 있을라나? 아, 피곤한데. 없어요. 자, 궁금한 게 없어요. 좀 빠른가요, 진도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소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나? 자, 천상성. 제가 또 명궁이 천상이죠. 네, 천상 좋은 겁니다. 천상은 기본 성격이 헌신과 신뢰의 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헌신적입니다. 상징으로는 직인, 그래서 도장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도장을 잘 안 쓰죠. 열쇠라고 합시다. 무슨 열쇠예요? 천부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뢰, 관복. 왜 신뢰예요? 천부가 천상한테 열쇠를 맡겼어요. 나의 창고는 항상 너가 열면 열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주관합니다. 관복을 주관해서 천상이 명궁에 있을 때 옷장사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디자이너 이런 거 괜찮습니다. 보좌하는 별이고요.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관록을 주합니다. 오행은 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상성,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임수의 성향이기 때문에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입니다. 색채가 없어요. 그래서 물 들어가죠. 물 들어가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태음. 그죠? 천상, 태음, 염정 이것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상이나 염정이나 태음이 명궁이다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참 좋아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나쁘면 얘네들이 변질돼요. 핵심 키워드 헌신형, 팔방미인. 팔방미인 아까 하나 있었죠. 뭐? 탐낭. 그죠? 항상심이 있습니다. 항상심은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상은 늘 같은 시간대에 뭘 하려고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비슷한 게 천형도 그렇거든요. 천형도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천상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릅니다. 꾸준합니다. 그래서 천상은 그 이제 규칙적인 걸 잘 해요. 그래서 약 먹는 것도 매일 한번 먹기 시작하면 꾸준히 잘 먹어요. 수동성이고 환경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특히 협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장점은 온화하고 관우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돕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용이 있고 대인관계의 원칙이 뚜렷합니다. 논리정연하고요. 공명정대하고 모든 면에서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꾸준하기 때문에 천상은 꾸준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금방 습득을 해요. 근데 80%까지는 잘 가요. 천상성 같은 경우에 천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왜 꾸준하냐면 늘 달고 다니는 별이 있어요. 몇 개를 달고 다니냐면 4개를 달고 다녀요. 늘 천상은 뭐뭐를 5개를 달고 다니네.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부처궁에는 뭐가 있어요? 탐낭이 있죠.
천상의 부처궁에는 탐낭이 있습니다. 6개 돌고 다니나? 천상의 자녀궁에는 늘 태음이 있습니다. 천상의 형제궁에는 늘 거문이 있습니다. 천상의 부모궁에는 늘 천량이 있습니다. 천상의 복덕궁에는 늘 칠살이 있어요. 천상의 재배궁에는 늘 천부가 있습니다. 천부는 늘 달고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천상이라고 하는 별은 어디 있으나 분위기 메이커를 작용을 해요. 주변에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은 호구 기질이 있어요. 거절을 못하고 의리 때문에 보증이나 동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호구 기질이 있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명궁이 천상이다 그러면 항상 재배궁에는 천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이 천부가 굉장히 빨리 열리기도 하고 늦게 열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명궁의 천상인데 화가가 있다 그러면 천부는 늘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천부가. 그래서 천부는 천상은 화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주관보다는 주변 상황에 휩쓸리기가 쉽고 선한 환경에서는 선하게 행동하고 악한 환경에서는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게 천상이에요. 너무 교정된 규칙에 얽매여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보수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천상이 정제격이거나 정제가 용신이거나 그러면 천상이 이제 명궁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협과 환경 그랬는데요. 재음협인에서 개월, 녹존 등 길성이 협하면 기한 도장이 되고요. 그리고 큰 권력과 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재음협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거문에 화록이 있을 때 재음협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월이나 녹존 등이 이렇게 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걸 또 이제 재음협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에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문 화록을 재음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음협인이 되면 형제 덕이 있고 엄마 덕이 있고 친구 덕이 있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형기협인 그랬는데요. 거문이 화기가 있거나 형제궁에 화기가 있으면 이제 형기협인 그런데 살성이 협하면 또 이렇게 같이 형기협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깡패한테 들린 도장, 깡패한테 내 열쇠를 뺏긴 상황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시비구설 좌절이 많습니다. 특히 천량 경향의 조합을 협으로 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화기 또는 천영 경향 이런 거 있으면 형기협인에 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배우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명궁의 천상인데요. 왜 배우자가 주도권을 가져요? 부처궁의 탐낭이잖아요. 탐낭이 욕심이 많은 별이잖아요. 천상 자체가 주도권이 없잖아요. 많이 끌려가요. 여자는 외모가 아름답고 현숙하나 결혼운이 다소 불미합니다. 그랬는데요. 왜? 탐낭이라서 배우자가 얼마나 잘 놀겠어 남편이. 창곡을 만나면 재혼의 가능성이 있고요.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면 오히려 이혼수가 높기 때문에 동거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명의 경우에 그래요. 결혼이 너무 성대하면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살성을 보면 고독해지기 쉬우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천상 자체는 항상 협 중요하게 봐야 되고 살성을 좀 멀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열쇠가 망가지면 천부라고 하는 창고를 열지를 못하니까 열쇠가 안 망가지도록 또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외모는 인상이 단정하고요. 신사숙녀가 많습니다. 좀 약간 그 깔끔한 인상을 많이 풍겨요. 그리고 옷을 잘 입는 경우가 많고 오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상은 얼굴은 주로 타원형이거나 둥근 편입니다. 눈빛은 부드럽고요. 선량하며 전체적으로는 관우하고 온화한 인상을 줘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호감형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도화까지 있으면 조금 더 호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옷차림이 항상 깔끔하고 단정해요. 그리고
관복의 별답게 격식을 차리는 복장이 잘 어울립니다. 양복이라든지 정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니폼 이런 게 참 잘 어울리는 게 천상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신사나 숙녀의 품격이 느껴지는 게 천상의 특징이죠. 체형은 키는 중간 정도고 몸매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당당하게 보입니다. 뚱뚱하기보다는 탄탄하고 보기 좋은 체격이 많습니다. 제가 천상이기도 하고 염정이기도 하죠. 특징,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해서 표정은 늘 여유가 있고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 방광, 신장, 그리고 오행상 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신장과 방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 방광 이런 거 항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체적으로 천상의 질환은 이것보다는 당뇨, 부교감 계통 쪽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14주성만 가지고는 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이제 60성기 할 때 제가 정리해 놓은 이제 72개의 별 조합, 거기에서 이제 주로 질방 같은 것도 같이 논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을 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현기여빈이 되는 유년이나 대한을 만났다거나, 아니 명궁이 현기여빈이 되는 그런 해를 만나거나 지략궁이 현기여빈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얼굴에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이 명궁에 있다 그러면 얼굴에 흉터가 없어야 돼요. 얼굴에 흉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현기여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 천상은. 천상은 얼굴 자체가 그냥 그 천상이라는 별의 운명을 주관을 합니다. 피부 이제 물의 성질이기 때문에 피부가 맑고 깨끗한 편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건강상 주의사항, 비뇨기 계통 쪽, 신장이나 방광 쪽 질환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여성은 생식기 질환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보다는 얼굴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천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잘하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란다는 거, 이게 천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너 잘한다, 너 믿어왔어 이런 얘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주에서는 정제격의 특징이기도 하고 정제용신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은 천상을 많이 보죠. 살성을 볼 때는 잔병치레가 잦거나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직업 특성, 직업 적성, 보좌하는 직업, 전문직, 이게 잘 어울리는데요. 비서, 행정감독, 고문, 회계사, 변호사, 교육자 이런 거 다 잘 어울리고요. 보좌하는 직업들이에요. 남 잘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예술로는 영화 촬영, 광고, 의상업, 예술가, 연예인, 이게 이제 광고도 그렇잖아요. 남 잘되게 하는 거죠. 광고. 나 잘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광고. 영화 촬영 마찬가지죠. 배우들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술가, 연예인 그랬는데요. 남들 기쁘게 하는 직업, 남 좋게 하는 직업, 이게 천상의 특징입니다. 서비스 및 보건 이런데요. 의학, 위생, 보건, 요식업 그랬는데 이런 직업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도 있긴 하죠. 특징, 높은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2인자나 전문가 위치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이 명궁이다 그러면 뭐 사업을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직장 다녀라 그러는 거고,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누군가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륭조합 그랬는데요. 무곡처럼 강직하지만 원칙 때문이지 고집 때문에 강직한 건 아닙니다. 천동처럼 침착하지만 게으르지 않고요. 천부처럼 부유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탐낭처럼 대범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거무처럼 말을 잘하지만 둘러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천상의 특징이라, 다른 별과 비교했을 때 천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 모든 분야에서 80점 이상 받는 안정적인 우등생 스타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요. 천상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녹종과 동궁했을 때는 양타가 협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나 파재가 생기기 쉬워서 보수적이고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살성이 중첩됐을 때 화령, 공급 등이 있을 때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 이별하거나 양자로 갈 수 있으니까 심하면 자살기도나 신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천상이 화령을 보잖아요. 특히 화성을 보잖아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게 파군이 항상 대궁에 있거든요. 파군이 항상 대궁에 있는데 대궁에 있는 파군이 화령을 보거나 공급을 보더라도 양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천상은 사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북파에서는 경관에 화기가 붙기도 합니다. 경일무동상 해가지고. 근데 저는 중주파도 아니고 남파도 아니고 삼합파죠. 우리나라는 삼합파예요. 중주파는 중국에서 있는 게 중주파고요. 북파는 이제 대만 쪽에서 나타나는 게 북파고 우리나라는 삼합파 그래요. 천상의 희기, 자보필 좋아합니다. 왜? 천상도 이렇게 천부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자보필 좋아하고요. 재음협인 좋아합니다. 재음협인 뭐예요? 형제궁에 화록이 있는 것을 또는 록존이 있는 것을 재음협인이라고 하죠. 천월, 천계를 좋아합니다. 발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지봉각을 좋아하는데요. 이제 뭐 천부도 봉각 좋아했죠. 지난번에 봉각 좋아합니다. 봉각이 있을 때 좀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죠. 문창 좋아하는데요. 문곡이나 문착이 있을 문곡은 감정적으로는 복잡해지고 문창은 이성적이라서 문창을 문곡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책에는 문창은 그 문과적인 기질이라서 말을 잘하고 그러는데 문곡은 계산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맞냐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문창은 양이고 문곡은 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문창은 글재주가 있고 문곡은 이제 그 계산적인 측면 이런 것을 잘 하거든요. 근데 문창은 양이고 문곡은 음이라서 이게 감정적으로 복잡해진다라는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설명할 때 설명해 주려면 참 이렇게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문곡은 이과 쪽, 그래서 이로 공명한다 할 때 문곡 그러고 문창은 이제 정도로 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창이 화기가 붙으면 대중적인 국영수를 잘 못해요. 문곡이 화기가 붙으면 이제 좀 변두리 이걸 잘 못해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할 수 있어요. 문창 문곡에서 다시 합시다. 싫어하는 거. 형기여빈 싫어합니다. 형기여빈은 뭐예요? 형제궁에 화기가 있는 거. 이거 이제 형기여빈이라고 하는데요. 도장이라고 하는 천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죠. 깡패가 집어갔다, 뭐 도장에 흠이 생겼다 이런 개념인데요. 아무튼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천부까지 영향을 가게 만들어서 좋지 않습니다. 자, 사살, 공망. 재백궁의 천부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살이나 공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협공의 살성, 천상은 협에 민감한데요. 공급이나 살성이 협으로 들어오면 그것 때도 좀 불안한, 정서가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복덕궁의 처녀, 유혹에 약해집니다. 도장 들고 있고 열쇠 들고 있는데 처녀가 있으면 합리화를 잘하겠죠.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복덕궁에 처녀가 있거든요. 유혹에 되게 약합니다. 록존. 양타가 협하기 때문에 명궁에 록존이 있으면 양타 때문에 형기여빈에 준하게 이제 좀 예민해진다거나 가끔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문곡은 감정적인데 도화성계를 보면 하천한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이 하천하다라는 거는 여자들 같은 경우 하류계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화성계, 문곡, 타라 뭐 이런 게 붙어버리잖아요. 천상인데도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인데 술집 나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천상은 주인이 없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성군의 손에 들리면 나라를 구하고 폭군의 손에 들리면 백성을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천부를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천부가 현기업인 되어 있는데 깡패들 사이에서도 천상이 있어요. 천상이 현기업인 되어버리면 깡패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천상이 재음협인이 되어 있고 다른 데 살성을 보면 경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깡패가 되면 엘리트 깡패, 젠틀한 깡패 있잖아요. 그런 깡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상은 특히 창곡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모르겠다, 아니 잘 알겠다 1번, 모르겠다 질문. 잘 알겠다 1번, 모르겠다 질문. 아이 모르겠어 질문. 오늘 다 해버립시다. 14주성. 언능 빨리 올리세요. 1번 나왔어. 다 알겠군요. 조금 알겠으나 1번. 조금이라도 알면 됐죠 뭐.